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위문학 창비 이생규장전 소설 이생규장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갈래입니다. 저번 어떤 영상이었냐면 산유하라고 하는 영상에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서사갈래는 서술상의 특징 묻는 문제와, 여기 있죠, 서술상의 특징, 특히 전지적 작가 시점 문제와 내용 일치 유형으로 아주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 점 꼭 유념해 주시고 작품 내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생이 있었는데 최랑이라고도 하는데 최씨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생이 최씨에게 말을 했습니다. 옛 성인의 말씀에 어버이, 즉 유교적 가치를 말을 함으로써 효를 중요시하는 가치관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서 어쩔 수가 없다, 가봐야 된다 라고 하니까 서운해하면서도 고기를 끄덕였던 거죠. 유교적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는 이생의 가치관을 인정한 것이겠죠. 그러다가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에게 물은 것입니다. 너 왜 그러느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고 너 무엇 하는 것이냐 지금 라고 막 뭐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자식교육, 가문의 명예, 예의 등을 중시한다라는 이생 아버지의 역시나 유교적 가치관을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벌을 내렸는데 어떤 벌을 내렸냐면 울주로 보내졌습니다.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언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생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서 이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 최씨는 매일 저녁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울주로 보내진 사실을 모르고 계속 밤마다 기다린 것입니다. 안 오는 거죠. 그래서 병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나는 병, 상사병이죠. 상사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최씨 부모가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아,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병이 났지? 왜 이런 거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알아보는데 여기 보시면 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용 일치로 중요하겠죠.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우리 딸을 잃을 뻔했구나. 상사병은 약이 없잖아요. 잃을 뻔했구나.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화에서 중요한 건 최씨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연애를 했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그러면 자유연애가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남녀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과 감정을 긍정했다. 그러면서 옛 이야기도 하죠. 인용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보세요. 부모님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는 다른 가문으로는 절대 시집을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생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강렬한 다짐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서 최씨의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최씨 부모도 그녀의 뜻을 알게 되었으므로 다시 병의 증세를 묻지 않았고 누구한테 가서 이생의 부모에게 가서 혼인 의사를 물었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결혼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뭐라고 이 얘기를 했냐면 거절을 했습니다. 이생의 부모가 왜 거절을 했냐면 우리 집 아이가 이생이겠죠.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학문의 전통하고 풍모도 남 부끄럽지 않습니다. 장원급제에서 입신양명 유방백세 이름을 떨치는 것이다.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소라고 분명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즉 최씨의 집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직은 결혼은 아니다. 입신양명을 이루고 난 다음에 결혼을 시킬 것이다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한 시대의 벗들이 모두 그댁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들을 하더이다. 상대방 즉 이생을 드높여 준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 역시 젊어서부터 책을 잡고 경전을 공부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노비들은 도망가 흩어지고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이생 집안이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문벌 차이를 이유로 청혼을 거절한 겁니다. 그랬더니 내가 다 내겠다. 그 돈 문제될 거 없다. 우리 집에서 알아서 다 하겠다. 그래서 상대방이 솔깃할 만한 제안을 하니까 받아들인 것이겠죠. 자, 그렇게 이제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가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시는 총 2번이 나오거든요. 여기 한 번이랑 뒤쪽에도 한 번이 나오는데 이 삽입시의 효과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므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삽입시는 최씨와 다시 만나게 된 상황, 둘의 만남이 혼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등을, 즉 상황과 그 다음에 정서를 드러낸 것이겠죠. 그래서 과거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최씨의 답시도 마찬가지인데 이생과 다시 만나게 된 상황, 혼인을 하여 함께 지내게 될 날에 대한 기대, 회복하여 다시 힘차게 살겠다라는 그러한 정서를 드러낸 것입니다. 자, 이러고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홍건적의 난이 발생을 합니다. 외부적인 또 시련이 발생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가 안타까운 것은 최씨가 지조절개 정절을 지키겠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나 참 대단하죠. 그래서 최씨의 비참한 죽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누구는 살아남았냐면 이생은 살아남았거든요. 참 좀 어찌 보면 구질구질하죠. 살아남았는데 누가 나타났냐면 이생 앞에 최씨가 나타났습니다. 최씨는 죽은 거잖아요. 비현실적 요소입니다. 비현실적 정기적 요소겠죠. 최여인의 환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중요하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목숨을 부지하였어라고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제 결국 그건 내가 바라던 바요 라고 하면서 둘이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세월을 보내거든요. 쭉 내려갈게요.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어느 날 저녁 최씨가 이생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시절에 3번 만났습니다. 요 내용들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저승길의 운수는 운명은 피할 수가 없다. 지금 이제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을 했던 또 하나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헤어지거든요. 근데 누구도 죽습니다. 비극적 결말, 이생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극적 결말이겠죠. 이렇게 좀 빠르게 작품 내용 살펴보았고, 학생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귀찮으시겠지만 이 작품 내용을 최소한 몇 번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최소한 5번 이상 정도는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싫겠지만, 자, 그렇게 정독을 하시고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 유형은 뻔한데, 여기 보시면 여기 삽입시 효과니까 서술상의 특징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결국에는 내용 일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정답은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전부 다 내용일치 형태인데 요거 한번 보시면 다음을 참고하여 윗글의 감상, 여기 보시면 이 지은이 김시습에 관한 정보를 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윗글을 감상해라, 요런 문제도 애법 기출문제 분석을 해봤더니만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방금 한 문제 있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조금만 내려가 보면 여기 또 있죠. 이게 서로 다른 학교 기출문제이거든요. 요렇게 이제 조금 뭐 10문제 했는데 2개가 나왔으면 조금 뭐 빈도가 높은 거겠죠. 이러한 문제들도 꼭 한번 풀어보시고, 조금 천천히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보기 보셨죠? 정지하시면 되고, 밑에 요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